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신 팀장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중국 인바운드 소비주 날갯짓 시작되나? 네, 중국 관련된 종목들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해볼 것이 이벤트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22일 교토에서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됐죠.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 개선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또 최근에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 또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대 축이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4월 2일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지난해 10월, 11월부터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일에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한중 문화 교류 복원에 대한 코멘트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을 봐서는 이전만큼의 이제 뭐 아닌 말고식이 아니라 점점 기대감을 끌어올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마다 정말로 한한령 해제가 가능할까요? 물론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 한한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 부인을 했지만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면 점점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들, 특히 문화를 점점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기울이는 게 맞지 않을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25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내일에 보아오 포럼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또 이런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아의 경제 포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뭐 관계라든지 혹은 문화 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내일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관련 내용을 또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중국과 정말로 관계가 개선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또 확인을 해본다면 내일 역시도 중국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연속성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후속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더 높아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중국 쪽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주기적으로 관찰이 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해드렸던 이런 이벤트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밝힌 게 화제가 되고 있죠. 3분기 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허용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또 역시 중국 관련주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준 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졌고 명동에 가시면 중국인들이 꽤 많아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번화가나 뭐 건대 홍대, 이제 더현대 이런 데를 좀 자주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중국인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중국인들이 그러면 뭐 비자 면제를 하게 되었을 때 뭐 얼만큼 오겠어 하는데 지금 사실 뭐 중국인들 많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한령 해제 이전 대비했을 때 50%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전만큼의 수치에 미치지 못했는데 만약에 3분기에 본토에서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된다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현재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하고 무비자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도로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사실 가보시면은
이제 제주도에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예. 한국인들이 없고 아, 그래요? 중국인들만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뭐 일본이나 동남아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빠지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또 무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 예. 같은 경우는 또 괜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만약에 3분기에 전체적으로 무비자가 확대가 된다면 관련했을 때 추가로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5월 같은 경우도 또 연휴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예. 5월이 노동절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큰 연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했을 때 뭐 일주일이거나 혹은 열흘까지 또 이렇게 휴가 많이 써서 해외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에 대한 수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국에 대한 인바운드 혹은 여행 관련 종목군들이 이런 이벤트가 터지기 약 2, 3주 전쯤에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동절 연휴와 맞물리게 5월 5일 어린이날 예. 이제 5월 5일에 어린이날이 있는데 주말 끼고 어린이날 있고 대체 휴일 있고 또 이제 연차 하루 이틀 또 붙이면 5월 1일에서부터 10일까지 또 쉴 수가 있어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노동절 수준인데 연휴입니다. 저도 이제 여행 가려고 예. 이제 계획을 좀 짜고 있는데 저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예. 연휴가 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플러스 중국에 대한 노동절 연휴를 감안을 하면 현재 지금 여행 관련 종목군들 역시 함께 째려봐도 좋은 구간대가 아닌가. 물론 당장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관심 종목군에는 넣어놔 도 좋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바운드 관광 관련돼서 면세, 카지노 이런 쪽도 슬슬 봐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속도는 좀 느릴 거예요. 예. 지금 중국 관련했을 때 움직이는 게 콘텐츠나 엔터라든지 혹은 화장품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이 돌아온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항공 종목군들 가볍다 보니까 항공주들이 먼저 펌핑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움직였던 게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었던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면세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는데 아직까지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비자 관련 내용들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반등만 나왔지 추세에 대한 흐름들이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보다는 개별적으로 또 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특히 20대, 30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무엇을 많이 쓰는가를 보면은 화장품이나 혹은 피부과. 과거에는 성형외과를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이제 그 결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피부과에 대한 내역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 만약에 인바운드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들이 무엇을 많이 썼는가에 조금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그와 연관되어 있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미용 의료기기 혹은 보톡스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면세라든지 카지노 혹은 항공 관련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은 안 봐도 되는 구간대인가를 보면은 또 섹터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면세점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비를 하다 보니까 면세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소비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뭘 쓰냐? 화장품 혹은 개별적인 옷, 더현대를 간다든지 혹은 성수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전 면세보다는 사후 면세를 통해서 얻어가는 수익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말한 겁니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사후 면세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최근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는데 면세를 보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글로벌 텍스프리 하나 정도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카지노도 사실 방안에 대한 외국인 수도 많고 중국인들도 점점 돌아오는 것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카지노는 사실 모객 수보다는 VIP가 돈을 얼마나 써주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VIP. 뭐 이제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이제 대다수의 카지노 업계들은 VIP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써주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들이 점점 돈을 덜 쓰고 이들이 점점 덜 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관망하자는 흐름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도 한번 보시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5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롯데 관광개발이 사실은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카지노 쪽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3분기에 제주도로 갈 관광객들이 서울로 가게 되었을 때 제주도 쪽에 대한 인바운드 관련 종목군들은 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도 고려를 해보게 되었을 때 롯데관광개발 역시도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에 대한 매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의 매매는 어느 정도 유효하긴 하나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매출이라든지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도 조금은 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관련된 세부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오늘 구체적인 종목들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관련 종목군 혹은 엔터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APR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여전히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미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뭐 추가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또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왕홍이라고 해서 중국 쪽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들이 뭐 팔게 되었을 때나 혹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하게 되었을 때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팬층이 엄청나잖아요. 팬층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된다고 숫자가 다르니까 봐야 돼요. 거기에서의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관련했을 때 연간 매출 1조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유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11선 타고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11선에서 지지라인 올라와주고 있고 여전히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혹은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유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기업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21선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기업이 최근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11선을 닫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21선은 계속 닫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21선을 만약에 닫게 되었을 때는 안 닫던 라인을 닫게 되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다라는 점들. 특히나 뭐 JYP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다수 엔터사들이 약간의 무너짐이 나왔을 때도 SM 같은 경우는 그날 주가가 잘 버텨줬어요. 그만큼 SM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엔터사들을 보게 되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팬덤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제 중국 쪽에서 활동을 굉장히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관시 문화
또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한알령 해제가 되었을 때 관시를 잘 해내고 있던 SM이 또 추가로 그리고 강하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내셔야 하는 게 SM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관심 종목들 몇 가지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좋을 게 쌈지 엔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장난감, 뭐 티니핑이라든지 핫추핑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정말 뭐 같아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 아니겠습니까? 뭐 인기도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4분기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와도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SM, 그러니까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SM감도 MOU를 맺으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티니핑이었는지 이제 핫추핑 영화가 나왔을 때 또 이제 윈터 씨가 이제 뭐 이렇게 코스프레 맞아요. 하시고 복장하시고. 굉장히 예.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지금 SM과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려고 있는데 또 이번에 SM에서 나왔던 신인 걸그룹이 하츄2 하츄 그리고 팬덤명이 이제 하츄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하츄 이런 이름이었는데 또 이제 쌈지와 함께 하츄핑, 뭐 티니핑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함께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SM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쌈지 엔터 역시도 함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점들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었을 때 메탈 카드보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해외 전체에 대해서도 매출이 50% 이상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점도 감안을 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 예.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고가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좀 접근하시게 되었을 때는 21선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진에어라는 기업입니다. 왜 네. 갑자기 진에어인가? 항공으로 갑자기 하시네요. 갑자기 이제 이거는 소비 쪽보다는 연휴가 되었을 때 또 항공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 그리고 그동안 사실 항공 종목군들이 지난 1월에 또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안타까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예, 사실 맞아요. 그 다음부터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예. 통합 LCC 쪽에 대한 안건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 LCC 쪽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항공 종목군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을 크게 노리겠다,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라기보다는 한 발목쯤에 사서 무릎쯤에 파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기업도 보게 되었을 때 9,500원 라인대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접근을 어느 정도 하시고 예. 일정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면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함께 해주신 팀장님은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